안녕하세요. 농업법인 이산 암산재연구소의 김다운 농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소에 박도현 농사님, 김아람 농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직업성 암의 4%,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업성 암 이야기입니다. 직업성 암은 업무 중 노출된 발암 인자가 암의 주된 발생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업성이라는 표현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노출된 유해 물질이 암 발생에 기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4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직업성 암의 경우에 신청했던 925건 중 480건이 승인되어 승인율이 약 51.9%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4%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암을 발병하는 요인 중에 직업성 요인은 4%인데요. 그 4%는 미국의 전체 암 사망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근데 4%가 2%부터 8%까지 허용 범위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담배랑 술, 알코올을 제외하고 산정된 통계입니다. 81년도에 발표된 연구 논문을 근거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아이라크에서 이 내용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4%에 해당하는 것이 직업성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슷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에서 8% 정도가 허용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체 암 진단 건수에 비해서 직업성으로 인정된 것은 단지 0.6%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긴 잠복기, 그리고 퇴직 후에 발병하는 내용, 그 다음에 입증 자체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의 부재가 원인으로 꼽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암 산정 판정에서 아이아크 기준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아이아크 그룹 1 아니면 EA에 해당하는 물질이면 직업성암 인정에 강력한 근거로 봅니다. 아이아크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적인 암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역학 연구와 실험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발암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합니다. 아이아크의 분류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에서는 직업성암 기준에 대한 판단 시 유해물질의 과거 노출 여부와 그 물질의 발암성을 평가할 때 아이아크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정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아크에서 그룹 1이나 2A로 분류된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직업성암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나라 산재법에서는 아이아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13년부터 법을 개정하여 이를 담았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직업성암의 종류를 9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였고요. 발암물질은 14종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14종의 발암물질 중 11종이 아이아크 분류기준 그룹 1에 해당하고요. 이 중 디젤 엔진 연소물질의 경우 아이아크에서 그룹 1으로 지정된 후 1년 만에 국내 기준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아이아크 분류 기준을 명시적으로 인용한 최초의 개정입니다. 암의 발생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아크의 발암물질에 대한 분류는 전 세계적으로 축적된 연구와 전문가들의 합의를 반영하므로 국내 판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판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내 법원 판례와 근로복지공단 심의에서도 아이아크의 발암물질 분류를 근거로 삼아 그룹 1 또는 그룹 2A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해 노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암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직업성 암으로 잘 알려진 폐암의 경우에 발암물질에 노출된 기간, 즉 직업력을 10년 이상, 잠복기를 10년 이상 요구하고 있는데요. 10년 이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출기간 10년을 요구하는 이유는 여러 코호트 연구에서 종합된 결과를 노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광산 근로자, 그리고 프랑스 직물 근로자, 조선소, 일본 조선소 등을 근거로 10년 이상 폐암의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대 위험도가 명확히 2배 이상으로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상대 위험도란 폐암의 발암물질에 노출된 인구 집단과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직업군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폐암의 발병률을 비교하는 건데요. 그 비교에 따라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직업군이 2배 이상 암 진단이 많았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소에서 성면에 노출된 직업군의 산재 인정에서도 평균 노출 기간 20년, 잠복기가 23년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폐암은 발암물질의 노출 10년 이후에 발병이 증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논문들 중에서 결국에는 발암 노출의 노출 기간이 중요한데 8년에서 10년 정도가 보통은 노출 기간의 경우에는 상대 위험도가 높다고 나오는데 왜 10년이냐면 그 10년이라는 것 자체가 보수적인 근로복지공단 기준으로 10년을 정한 겁니다. 10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농도의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이 인정된다고 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법적 기준과 더불어 의학적 판단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직업성이라는 기준과 법적으로 산재에서 인정이 되는 기준, 그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의학적으로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이라는 말은 보건학 논문들에서 좀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건학 논문들의 대부분의 근거는 집단을 통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비교를 통해서 암의 발병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논문이 대다수고 발암물질에 노출된 직업군에서 암 발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면 과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암은 다요인성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요인성 질환이란 직업성 요인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유전, 환경적인 요인 등등의 복합적 요인이 결부돼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 관점에서는 한 명의 암 진단을 두고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유전적 요인을 암 발병의 기여도를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법적 관점은 어떻게 되나요? 네, 법적 관점에서 보자면 핵심 개념은 상당 인과관계입니다. 이는 의학적 개연성에 더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반드시 의학적으로 100% 입증되지 않아도 산재로는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주요 판단 기준을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해 요인에 실제로 노출되었는가. 두 번째, 해당 암이 그 유해 물질과 의학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세 번째, 노출의 강도, 기간, 빈도, 그리고 잠복기가 질병 특성과 부합하는가. 네 번째, 흡연, 감염, 유전 등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기존 판례나 인정 사례와 유사점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판단 방식이 개별 사건 중심으로 직업력, 작업장 환경, 건강검진 이력, 진술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실질적 인과관계에 방점을 둔다는 건데요. 법은 확률이 아닌 사실 기반의 개별 판단을 중요시하며 합리적 의심을 넘는 수준이라면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의학은 집단 기반 가능성에 대한 판단, 법은 개별 사안의 종합적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의학에서의 집단 기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통계, 역학조사를 통해 집단에서 나타내는 경향성을 봅니다. 예를 들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배 높습니다 와 같은 것입니다. 의학적 소견을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지만 사건을 둘러싼 구체적인 상황, 본인 그리고 동료 근로자의 진술,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봅니다. 예시로는 김 씨가 폐암에 걸린 것이 수십 년간 일했던 성면 공장에서의 성면 노출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김 씨의 흡연 여부, 가족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상 실무에서는 이 의학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처럼 직업성 암은 추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성 암 판단에는 분명한 기준과 데이터가 있으며 노출 물질, 노출 기준, 아이아크 분류, 질병의 잠복기, 그리고 상당 인과관계가 그 핵심이 됩니다. 오늘은 직업성 암 보상 실무의 논리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암산재연구소의 김다운 농사 박도현 노무사. 김아람 농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